그 다음에 다시 t로 미분 어머 t를 x로 미분하게 되면 어차피 y를 x로 미분한 거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래 어차피 그렇게 된 거 기왕에 우리 연산상에 그렇게 된 거 얘를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지. 그렇잖아요.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나눗셈은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더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막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막 이런 거 알아요, 그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막 이런 거 압니다, 그지? 우리가 많이 들었군요. 얘를 직접 들어도 되겠네. 얘가 사인 t 빼기 코사인 t t에 관한 매개 변수로 표시가 되어 있고 yt라는 함수가 있대요. 이거 어떻게 구랄치지? 아무렇게나 구랄쳐도 모르겠죠? 다행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태워져 있대요. 그러면 문제가 dy dx를 구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매개 변수로 되어 있으면 이 첫 번째 해결을 해야 될 작업이 혹시 이거 t를 죽여서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까? 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령 우리가 기초적인 단계에서 보는 것은 x좌표가 t고 y좌표가 3t 이렇게 돼 있으면 행복하잖아. 얘는 y는 3x 이렇게 할 거니까 바로 함자로 태우면 되는 거니까 얘는 dy dx를 구하래요. 하면 되지 뭐. 얘 미분하면 되잖아. 3이에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못 태우겠는 거야. 못 묻겠는 거야. t에 관해서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y를 t로 미분 때리고 그 다음에 x를 t로 미분 때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 소리죠. y를 t로 미분하면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 이렇게 되고 x를 t로 미분 때리면 이거 이 새끼 t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t에다가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t값 하나만 딱 정해주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이 문제가 좀 약간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는데 그러려니 하세요. t값만 정해지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매개변수 미분을 통해서 해보자. 컨셉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다양한 미분법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했던 것을 가만히 보면 얘도 결국 합성함수의 미분에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제를 좀 바꿔서 이계도 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초반부에 나오는 미분법에서는 두 번만 미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데 도함수의 활용으로 가면 두 번 미분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저것 뭐 분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계도 함수라는 건 뭐냐면 두 번 미분했어요. 그 소리야. 두 번 미분했어요.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 구하는 것은 두 번 미분하면 되니까 큰 의미가 없다. 얘를 왜 배우는지만 잠깐 살펴보자. 왜 배우는지. 첫 번째. 증가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있고 저렇게 증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미적분 원시간에 정리한 게 하나 있지. 이쪽에 살짝 쓸게요. fx가 0보다 크대. 그러면 fx는 증가하고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딴 걸 배운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쪽은 다 참이야. 이쪽은 다 참인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 그랬다고. 기억나죠? 역은 성립하지 않아. 이해를 썼고요.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것은 만약에 상수함수라면 미분계수가 제로일 텐데 걔는 증가함수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리고 너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 증가함수를 보면 y는 x제곱처럼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는 함수가 있대요. 그럼 너는 증가함수인 건 분명한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기 때문에 이게 0이 포함되어야 되므로 이것도 거짓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소근일론을 내렸죠. 만약에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fx가 증가한대요. 구간에서 증가한대. 이 말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와 동치로 봐도 좋다. 뭐 이딴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발레가 상수함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fx가 증가함수다 그러면 아 이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동치야. 뭐 그렇게 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뭐 이런 거네. 함수가 증가하잖아. 증가하면 그거 미분 때리면 0보다 뭐 크거나 같다 이런 것 같아. 그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보자. 그러면 증가하는 함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는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위로 볼록하게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얘가 매 순간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들을 보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기울기의 양수라는 건 당연해. 그쵸?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 f'x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일단 이쪽도 봐요. 얘도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매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들을 쭉 봤더니 기울기가 양수인 것은 분명해. 왜? 증가함수니까요. 증가함수는 f'x의 부호가 0보다 큰 거잖아. 됐죠? 그런데 말이다. 지금 볼 것은 여기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죠. 이 새끼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f'x가 증가해요. 너는 f'x가 감소해요. 이런 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원래 함수가 증가해. 그러면 미분한 게 0보다 크다. 원래 함수가 감소해. 미분한 게 0보다 작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f'x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이 새끼를 미분한 f2'x의 부호가 0보다 커.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고 얘가 감소한다는 소리는 한 번 더 미분한 거 f2'x의 부호가 0보다 작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돼요? 이럴 거라고. 야 그러면 이 이계도 함수 두 번 미분한 그 도함수 이계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따라해봐.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이게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뭐 찾을 수가 있나 봐. 그런 건가 봐.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f'x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f2'x의 부호가 음수라면 f'x 기울기가 감소하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너는 위로 볼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어요? 거꾸로 보는 거야. 봐봐봐. 다시 f2'x의 부호가 0보다 크지. 미분한 게 0보다 크잖아. 미분한 게 0보다 큰 거니까 직전 상황을 보면 f'x 기울기가 증가할 거야. 여기 있잖아. 미분한 게 양수면 0보다 크면 함수가 증가하는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다 했을 거니까 f'x가 증가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을 거니까 f'x가 감소할 거 아니야. 기울기가 감소할 거 아니야.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아래로 볼록이고 이럴 때는 위로 볼록이겠구나. 뭐 그런 거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아래로 볼록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상황을 연구할 수도 있잖아. 곡선의 기형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우리 운동하는 물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곡선을 연구하는 건 뭐 당연하지 않냐? 곡선을 연구하겠다는 소리는 그 곡선의 개형을 나는 파악을 하겠어요. 이런 얘기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바뀌는 이 지점을 나는 연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위로 볼록하게 가잖아요. 이쪽은 아래로 볼록하게 가고요. 그러면 이게 부호를 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울기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고 있는 거죠. 기울기가 감소한대. 그래? f'x가 감소한대. 그러니까 f2'x의 부호가 0보다 작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또 해. 이쪽도 보면 이쪽이 0이었을 텐데 올라가.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잖아? 기울기가 증가한대요. 그랬어? 그러면 f2'x의 부호가 0보다 크겠구나. 이런 거를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f2'x가 0보다 작다. f2'x가 0보다 크다. 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보면 여기까지는 f2'x의 부호가 0보다 작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2'x의 부호가 0보다 크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음수하고 양수의 경계가 있었을 거라고. 그 지점이 이쯤에 나타날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F2'X의 부호가 얘는 없어. 0인 거야, 0. 이런 지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봐. 변곡점. 다시 변곡점. 그러면 그 점이 변곡점인 게 분명하잖니?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봐야 돼. 얘의 전후에서 F2'X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안 돼. 선생님 안 바뀌는 것도 있나요? 있지 그럼. 이런 거. 얘는요. 계속 아래로 볼록이잖아. 계속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쪽도 계속 아래로 볼록이고 저쪽도 계속 아래로 볼록이고 그 소리는 얘는 전부 다 이 함수는 F2'X의 부호가 기울기를 봐봐. 여기다 할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잘 봐라. 이렇게 가고 있거든. 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떠니? 이거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니 감소하니? 오른쪽 봐야 돼.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지. 오른쪽 기준은 올라가잖아.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할 거니까 F2'X 부호가 양수로 고정이란 말이야.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럴 때는 얘가 변곡점이 아니야. 변곡점이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그 점이란 말이지. 그래서 변곡점이 얘가 되려면 그 전후에서 F2'X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거를 놓쳐갖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소결론을 낼 수 있죠. 따라서 A, B가 변곡점이래요.